겪고 있는 이 정치적 어려움은 보수 정치의 실패 때문이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보수 가치나 비전의 실패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때 연이은 선거의 패배 후에 외연 확장, 중도 노선으로의 노선 수정 등의 논의가 있었지만 어디까지나 그것은 전략적 고려이고 지금 우리 자유진영이 겪는 어려움은 우리가 가진 가치의 혼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보수 가치를 표방했던 정치 세력의 정치 실패로부터 비롯된 것이지 결코 우리가 추구했던 가치와 비전을 우리 국민이 외면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김영준 교수님의 발제문에서도 그렇게 언급하셨고 저도 100% 동의합니다. 가치의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보수 정치의 실패였습니다. 이 정당은 저도 몸담고 있지만 이 공동체가 추구해야 하는 가치와 비전과 정책의 판매 조직입니다. 세일즈 에이전트입니다. 우선 팔아야 하는 상품이 좋아야 합니다. 저는 그 점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상품, 우리가 갖고 있는 가치는 자랑스럽고 손색없고 우리나라의 미래와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 매우 중요한 가치고 비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상품이 좋아도 소비자인 국민이 이를 선택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자유한국당과 자유진영의 승리를 위해서는 좋은 상품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상품을 제대로 국민에게 세일즈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은 방금 우리 김용호 의원님께서도 힘주어 강조하신 바가 있고 저도 동감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가치의 문제이기 이전에 우리의 가치를 국민에게 제대로 세일즈하고 프로모트하지 못했던 판매에 실패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이 좌파 민주당은 위선적인 비전과 검증되지 않은 정책으로 얼마나 불리한 상품입니까? 이걸 기가 막힌 판매 기법으로 우리 국민을 소비자의 마음을 속인 겁니다. 내용이 부실한 상품은 결국 미천이 드러나게 돼 있고 지금 현 정권의 경제 실패와 지지율 하락은 그 당연한 결과일 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자유한국당의 과제는 우리가 추구하는 비전과 가치를 더욱 세련되고 시대의 흐름에 맞도록 업그레이드하되 무엇보다도 우리가 가진 가치와 비전을 국민에게 보다 효과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홍보 전략의 혁신이 우선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요즘 SNS나 유튜브와 같은 사회 연결망에서 자유, 보수 진영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현상이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결국 문제는 메시지가 아니라 메신저였고 앞으로 자유한국당이 추구하는 비전과 가치는 국민에게 선택받기 위해서 새로운 메신저가 새로운 세일즈 기법으로 비전과 정책을 판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김영준 교수께서는 자유한국당이나 자유진영의 인물 실종에 대한 우려를 표하셨습니다. 지금 자유진영의 과제는 소위 가능성이 높은 대권주자가 없는 것이라고들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정당은 비전과 이념의 판매 조직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정권을 창출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정권 창출이라는 것은 바로 대통령을 만들어내는 조직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정권을 창출하고 정치 지도자를 만들어내는 그 능력, 시스템을 우리가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한국 정치의 병폐는 유력한 정치 지도자를 중심으로 정당이 만들어졌다는 점입니다. 정당이 대통령을 만드는 게 아니라 어떻게 대통령이 정당을 만드는 이런 퇴행적인 민주 정치 문화가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의 후진 문화를 형성하는 데 일조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정당의 내부적 절차에 의해서 대통령 후보를 내세우는 것이 관행이 되어야 하고 또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선출직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정당 조직 내에서 들어와서 정당한 절차를 통해서 정당의 추천을 받아서 국민의 선택을 받는 이 지극히 당연한 절차가 이제 한국 정치에서 일상화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당은 인물을 만들어 키우는 조직이지 그래서 정권을 창출하는 것이 고유기능이지 인물 중심으로 뭉쳐야 하는 조직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그리고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에 공감하는 사람들은
모두 하나의 커다란 울타리 안에 들어와서 문재인 좌파 정부의 독선과 폭정과 대한민국 자해 행위를 막아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이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이고, 자유한국당은 가지고 있는 정치적 기득권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새로 영입되는 인물들과 대등하고 공정하게 새로운 정당을 만든다는 각오로 임해야 할 것입니다. 정당은 정치 조직입니다. 다양한 의견과 논쟁이 존재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북조선 노동당과 또는 중국共産党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이것을 마치 계파 갈등이나 내부 분란으로 보는 것은 저는 정확한 관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다양한 의견과 치열한 논쟁이 존재해야 살아있는 정당이고 민주정당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유진영 내에도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고 서로 동의하기 어려운 이슈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그리고 올바른 역사관이라는 큰 틀에서 동의하는 모든 정치 세력은 합쳐야 합니다. 그리고 견해 차이는 내부적으로 논쟁과 토론을 통해서 수렴하고 소화해야 합니다. 의견이 다른 사람과 공존할 수 있어야 민주정당입니다. 앞으로 자유진영이 문재인 좌파 정부의 폭주를 막아내고 정권을 교체하기 위해서는 일단 큰 틀에서 통합하고 치열한 통합과 경쟁을 통해서 후보를 결정하고 이 사람을 차기 대통령 후보로 일치 단결해서 밀어주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자유한국당은 시대의 변화에 맞도록 새로운 가치와 이념을 업그레이드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이전에 자유한국당의 이념 가치를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해서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홍보 전략, 새로운 메신저의 등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이념과 가치에 뜻을 같이 하는 모든 정치 세력이 자유한국당으로 들어와서 정당한 당내 절차를 확립해서 다양성 속의 단결을 이뤄내는 플랫폼 정당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복지 문제나 탄핵 문제나 역사인식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 자유진영 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차이는 저는 물과 기름의 차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섞어서 새맛을 낼 수 있는 좋은 재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주의는 타협이 원칙이지 가지고 있는 자기의 원칙을 포기하고 타협하라는 제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끝으로 김영준 교수님께서 언급하신 진보 우파라는 그 화두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진보에서 이야기하는 복지, 공정, 정의, 평화라는 담론에서 자유진영이 졌다라고 평가하셨는데 뭐 그렇게 평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저 자신이 우파 논객이고 이념가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는 한 번도 제가 자유주의 우파 공부를 하면서 복지나 공정이나 정의나 한반도의 평화를 포기하거나 외면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이것을 달성하는 방법론이 사회주의적 하향평준화를 지향하는 좌파와 달랐을 뿐입니다. 언제 우파가 복지와 공정과 정의를 포기했습니까? 언제부터 정의와 공정이 좌파의 전유물이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현상을 보십시오. 더 부정의하고 부도덕하고 불공정한 게 좌파 정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진보와 보수의 구분점은 자유냐 평등이냐에 있다고 봅니다. 진보가 주장하는 평등도 좋은 가치죠. 그러나 우리가 주장하는 자유가 더욱더 미래지향적인 정의와 공정과 평등과 한반도 평화를 달성하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주장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가 김 교수님께 드리고 싶은 질문은 진보 우파라는 형용 모순 표현보다는 차라리 혁신적 우파라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은가. 지금 아니라고 하시는데 답변이 기대가 됩니다. 우리 국민이 보수 가치를 외면한 게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필요한 게 가치의 재정립이 아니라 가치의 전달,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가치의 전달이 저는 더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